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일 밤 9시 30분입니다.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60년 이상 거의 매일 하루 2시간씩 관찰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야구를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고 일본 말도 쉽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야구와 함께 제가 관심을 가진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권투입니다. 제가 젊은 기자 시절에 한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 열전이라는 그 책도 번역해가지고 신문사에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우상은 무하메드 알리였습니다. 근데 무하메드 알리는 푸드 스텝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역대 최고 수준일 겁니다. 걸음이 빠릅니다. 그리고 펀치도 빠르죠. 모든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월남전을 비판하면서 징집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출전 정지가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1967년, 68년, 69년 3년 동안 요 3년이 무하메드 알리의 피크 시기인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을 했을 때는 이 발이 좀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하메드 알리의 새로운 저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맷집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챔피언이 된 다음에는 한 번도 KO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TKO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넉다운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버티는 거였습니다. 빠르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는데 맷집이 좋구나. 아마 그게 나중에 누적되고 해가지고 본인이 마지막에는 상당히 좀 신체가 고장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런데 이때부터 무하메드 알리의 특출한 점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카운터 펀처입니다. 카운터 펀처. 카운터 블로우를 잘 날리는 선수가 되었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1974년 콩고 킨샤사에서 있었던 조지 포맨과의 전투였습니다. 조 프레이저를 아주 무참하게 꺾고 공포의 강펀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도박사들이 압도적으로 무하메드 알리가 떡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8회전 로프에 밀려서 두들겨 맞던 무하메드 알리가 옆으로 싹 빠져나오면서 날린 카운트 블로가 조지 포맨을 고목처럼 쓰러뜨려 가지고 KO로 이깁니다.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카운트 블로에 의한 역전승일 것입니다. 그 장면을 슬로 비디오로 보면은 한 방 턱을 딱 때렸을 때 조지 포맨은 스르르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무하메드 알리가 한 번 더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던지 때리던 펀치를 금방 거두어 드립니다.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역대 최고의 복수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무하메드 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하메드 알리는 카운터 펀처로 유명합니다. 또 카운터 펀처로 유명한 사람은 이미 전설적인 슈가 레이 로빈슨이란 선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미들급에서 뛰었죠. 또 있죠.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 선수가 있습니다. 후안 마누엘 마르케스 선수는 멕시코 선수인데 필리핀의 유명한 파퀴아오 선수를 카운트 블로로 KO시킨 그 장면이 아주 유명합니다. 왜 제가 지금 카운트 블로, 카운트 펀치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치인 중에서 카운트 펀치를 잘 날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12월 3일이 대표적인 예죠. 12월 3일 윤석열은 기습을 했습니다. 그 기습이 왜 먹히지 않았느냐.
바로 한동훈의 카운트 블로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딱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 선포 직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성명서를 냅니다. 이 계엄은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맡겠다.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국회로 뛰어갑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카운트 블로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란 키스 펀치를 날렸는데 한동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카운트 블로를 날려가지고 그냥 KO시켜버린 겁니다. 한동훈에 의해서 KO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권투로 비교하면은. 이 계엄은 권력자가 주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동원하니까 얼마나 쉽게 권력을 잡겠습니까? 그러나 카운터 펀치, 한동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때렸던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미리 그 정보를 수집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런 장면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자신의 실력으로 연습으로 몸에 익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권투는 그냥 자동적으로 펀치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 한동훈 선수의 특징이 이겁니다. 절대 먼저 때리는 게 없어요. 남이 때리면은 허점이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한 방 먹이는데 지금 여기 걸린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기습을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열심히 이재명 정부와 싸우는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켰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명시킨 장동혁이 오히려 몰리고 있습니다. 여론으로도 또 어떤 기사움이나 또는 광장에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나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쫓아낸 장동혁이 쫓기는 입장으로 돌아버렸습니다. 한동훈의 카운터 펀치죠. 한동훈이 가만히 있는데 여론이 또 지지자들이 맹활약을 하니까 졸지에 장동혁이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계속 몰릴 거예요. 오늘 또 한번 한동훈의 카운터 펀치가 장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는 한동훈 대표를 건드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로 티켓 장사한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오는 2월 8일 그 아주 2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어떻게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뭐 R석이 8만 원. 그런데 보니까 1시간여 만에 그 약 2만 장의 티켓이 다 팔렸다고 그럽니다. 이 가수도 아니고 임영웅도 아닌데 정치인 토크 콘서트에서 자발적으로 조직 동원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약 2만 석이 즉각적으로 팔린다. 이런 정치인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는 엘리트 정치인에서 대중 정치인으로 요사이는 인기 정치인으로 이게 스타적 정치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시비를 걸었더니 딱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전 대표의 카운터 블로우가 날라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8일 열리는 저희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 정치 비즈니스 중단하라.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저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니 장사니 정치자금이니 하는 말이 가당키는 합니까? 민주당은 진짜 정치 장사, 진짜 정치 비즈니스의 본산입니다.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입니다. 진짜 정치 장사, 진짜 비즈니스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축의금 수수나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책 판매를 빙자해 웃돈 받기 위에 돈통 놓고 하는 출판 기념회들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했었지요. 최악의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인 공천 뇌물을 수사하자는 공천 뇌물 특검을 온몸으로 맡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제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 토크 콘서트를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라고 표명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참 뻔뻔스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판단은 맡깁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블로에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런 기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토크 콘서트 작년 여름 인천에서 했는데 3일 동안 했는데 15,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R석 13만 원, S석 11만 원, A석 9만 원이었답니다. 여기에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당시 총리 후보, 정청래 대표 후보 등이 다 참석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수입은 김어준 씨는 1원도 안 가져갔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1원도 안 가져간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경비는 그 주최 측에서 부담하고 수입도 그쪽에서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한동훈 전 대표의 카운트 펀처로서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잘못 건드렸다가 무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름도 아마 그 명단 말석에 등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